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어제 제가 쉬었죠. 사방군데서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어제 하루 놀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쨌든 전고점을 갔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그제 영상에서 갈 거라고 했죠. 그리고 충분히 지금이 대선 트럼프 호재에 대한 선반영이 된 것 같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비트코인은 대규모 조정을 할 것 같다. 이게 저의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의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됐습니다. 51선이 201선을 올라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대선 이후 더 상승을 할까요? 근데 뭐 요새 보면 골든크로스든 데드크로스든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데이터적, 기술적, 차트적 관점으로는 골든크로스가 노출이 됐지만 이것 또한 제 생각에는 골든크로스의 페이크가 아닌가 살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는 페이크다, 페이크, 속임수다. 그런데 항상 비트TV의 예측은 틀렸죠. 그러니까 비방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비트TV 반대로 하면 꿀이다. 그리고 어제, 그제 꽤 여러 곳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던질 거면 던지라고 했어요. 가장 뭐 이상적인 자리 아닐까요? 어쨌든 전 고점에서 던지지 못했던 분들, 그래도 신념을 가지고 기다렸던 분들, 그 고점이 다시 왔고, 그리고 이제 대선 후 하락할 거로 보기 때문에 던질 거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안 던졌습니다. 한화로 보니까 1억 50만 원 정도가 딱이더라고요. 딱. 근데 뭐 충분히 그분들은 2200짜리에서 2400짜리에서 매수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꽤 수익이 났겠죠. 뭐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옵션으로 갖고 가야 되는 품목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뭐 이 정도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괜찮은 거겠죠. 저는 뭐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매도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볼 겁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어떻게 될 건지 참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지금도 되게 헷갈리고, 지금까지 와왔던 바로는 항상 뉴스에 가격이 꺾였는데, 그런데 참 이 골든크로스가 매우 인상적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을 찍고 지금 방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비트코인이.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걱정스럽다 대놓고 태도를 찍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한 번 USDT에 대해서 저격을 했죠. 그리고 USDT CEO는 우리는 조사받고 있지 않다,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USDT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USDT가 자폭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딥페깅도 딥페깅이지만 테더가 돈을 잘못 굴리는 것 같은 시그널들이, 그런 기사들이 포착이 됐었죠. 그들이 찍어낸 USDT만큼 진짜 달러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100% 제 생각에는 갖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넷 옐런도 그랬고, 제롬 파월도 그랬고, 심지어 바이든, 해리스 모두 다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유용성, 효용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강력히 지금까지 부인했던 CBDC 슬금슬금 머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 효용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방패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미로 CBDC를 노출하려는 그들의 전략, 참 재밌습니다. 뻔한 전략이죠. 그렇게 반대를 했고 그렇게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떠들더니 결국 CBDC를 노출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이 참 가상해 보입니다. 이 길의 끝은 무엇일까? 왜 비트코인은 노출이 됐을까? 비트코인을
노출시켜서 그들이 과연 가져가는 게 뭘까? 저는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고 암호화폐의 끝은 결국 CBDC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CBDC를 할 수 있는 놈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비트코인 2,500에 사서 1억에 던지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런데 XRP는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선택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생이 쉽게 변합니까? 비트TV의 선택, 비트TV의 결정, 비트TV의 인사이트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 틀릴 수도 있겠죠. 허황된 한 여름밤의 꿈일 수도 있겠고 보이지 않는 신기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화가 가능한 팩트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얘네들 잔머리 쓰는 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들이 이제 드디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RLUSD 리플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되겠죠. 미국 달러를 두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어쩌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와 비슷하다. 아직 걷어들이지 않은 세금을 걷어들일 때 갚겠다고 뿌려대는 그들의 가상의 달러와 같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제한이죠. 무제한. 담보만 제공이 된다면 찍을 수 있을 만큼 찍는다. 근데 그 담보를 누가 확인합니까? 영국에서 확인을 할까요? 한국에서 확인을 할까요? 본인들이 확인하고 본인들이 돈을 찍는다. 그리고 실제 현금, 종이지폐, 종이달러는 XRP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돈을. 그리고 그 중심에 CBDC가 있고 리플은 꽤 오래전부터 대놓고 CBDC 하겠다고 생난리를 까고 있습니다.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영국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유럽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BIS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계속해서 그들은 CBD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정부 기관의 공통점은 리플 XRP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미 재무부는 USDT를 까기 위한 확실한 데이터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재정상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78번 언급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미국 재무부 채권을 매입했다. 가짜 돈으로 미 재무부 채권을 매입했다. 1200달러의 국채가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매입이 됐다는 것. 과연 그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만큼 진짜 달러를 갖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겠죠. 그리고 이 중 810억 달러는 테더에서 구매를 했다. 대놓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했듯 USDT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의심을 하고 있죠. 1800년도 영국 세공업자가 있지도 않은 금을 가지고 있다고 종이떼기에 그냥 찍찍 몇 글자 써놓고 그걸로 거래를 하라는 그때와 거의 흡사하죠. 금융은 그래서 항상 반복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게 돈 버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미 재무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탈고정과 붕괴 사례를 예로 들며 딥페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산업과 국채 연계성 강화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무부는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을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하는 CBDC로 대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2년간 CBDC는 미국 정치에서 논란이 되었다. 공화당 의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반대했었다. 어쨌든 CBDC는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은행 감시, 국가 감시 굉장히 단점들이 많지만 어쨌든 CBDC는 인터넷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에게는 필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는 도구입니다. 드디어 이제 조금씩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판도라의 상자입니까? 결국 미국이 이제 거의 턱밑까지 압박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것을 노출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한 방에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비슷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또 봐볼게요. 미 재무부 자산의 토큰화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리얼월드 어셋, 실제 자산의 토큰화. 지금 리얼월드 어셋을 리얼하게 작동하고 있는, 구동시키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 국채 골드. 할 거 없이 얼마 전에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어쨌든 방금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비트TV가 그렇게 외쳤던 이 길의 끝,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미국에서 대놓고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말한다는 건 뭐 미국이 말하는 거와 똑같겠죠. 자, 요거를 좀 읽어봅시다. 미 재무부는 분산원장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성장하고 있다. 분산원장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원리죠, 원리. 권력이 분산되어야 된다. 그리고 위변조되지 않은 블록 안에 모든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 특히 돈은 더 그렇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생성이 됐다.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자산의 토큰화를 대비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서둘러 도입해야 된다. 현재 디지털 자산의 성장은 단기 국채에 대한 소폭 추가 수요를 창출했고,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증가에 따르는 결과다. 기관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채택 확대가 국채에 대한 해지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자, 분산 원장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가 가능성을 열어 하나의 통합 원장을 통해 운영 및 경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의 통합 원장.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금융이 그렇게 많은 은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모든 게 디지털화가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특히 금융 정보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된다거나 해킹되어서는 안 되는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 클릭 한 번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융 혜택이 순식간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DTCC, 미국 증권 청산업협회와 BIS, 국제결제은행이 가장 큰 키를 갖고 있죠. 아고라 프로젝트, 지금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고, 제가 뭐 BIS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올해 리플이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출시 발표를 했고, 그 다음날 BIS에서 아고라 프로젝트 발표를 했고, CBDC 프로젝트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 BIS에서 또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새롭게 발표를 했어요. BIS,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한마디로 전 세계의 돈이 모이고 뿌려지는 곳이죠. 어쨌든 전통 금융시장 생태계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누구와 함께? 리플과 함께, XRP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겠죠. BIS의 이런 아고라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들은 분명 그 근원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근원은 FPC, 더 빠른 결제위원회, 거기가 시작점이고 결국 BIS에서 마무리를 짓겠죠. 자, 어쨌든 이 같은 변화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와 토큰화된 미국 달러가 핵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결정은 결국 세계화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프로토콜을 결정할 건지, 그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늘 그래왔듯 그들은 전쟁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아주 못된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죠. 그리고 슬금슬금 그들은 CBDC, 스테이블 코인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리플 XRP가 관여가 돼 있겠죠. 자,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결제은행은 리플을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영성 및 확장 태스크포스의 공식 멤버로 발표를 했어요. 벌써 보이시죠? BIS. 이게 언제냐? 작년 8월. 자, 그리고 FPC, 제가 자료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죠. 2013년 10월 미 연준 페더럴 리저브 뱅크
11년 전에 이미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돈의 디지털화. 이것저것 보다 보면 얘네들 노는 꼬라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음모론의 중심은 비트TV가 다 꿰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결제 시스템은 기술의 급속한 채택과 최종 사용자 기대치의 변화로 놀라운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결제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온라인 결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결제 속도와 효율성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결제 시스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온라인 결제가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장난질을 치는 놈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만나서 돈을 거래하는 위험보다 이제 온라인을 지켜야 된다. 연방준비은행은 업계와의 협력과 참여가 미국 결제 시스템의 지속적인 전략적 개선의 기초라고 믿으며 이 자문 보고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기대한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2015년 7월 연준 새로운 지급 태스크포스 운영위원회를 발표했다. 이제 성장을 했죠. 2015년 1월 미국 결제 시스템 개선 전략 보고서에 설명된 더 빠른 결제 태스크포스와 보안 결제 태스크포스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발표를 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연준에서 발표한 구성원, 그중 가장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랩스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일 잘하고 있는 회사를 왜 굳이 SEC는 태클을 걸었을까요? 이게 뭐 음모론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또 한번 잔소리를 하게 되면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의 돈을 가져다가 잘 참는 사람에게 그 돈을 몽땅 가져다 주는 게임이 암호화폐입니까? 여러분들? 암호화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삶이 그렇죠. 삶이 항상 참지 못하죠, 사람들은.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리플 2017년 데이터입니다. 리플 사회 직접 여러분들이 보셔도 볼 수 있어요. 2017년 7월 연방준비제도 태스크포스 리플은 글로벌 결제의 속도와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오늘 2년간의 작업 끝에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에 더 빠른 지불을 제공하기 위한 빠른 지불 태스크포스 FPC 베스트 페이먼트 컨술 실행 계획을 발표하여 차세대 국경 간 지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리플의 능력을 강조했다. 2015년에 설립된 태스크포스는 은행, 규제기관, 최종 사용자 및 기술회사를 포함한 320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모아서 미국 지불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다. 리플은 결제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프로세스 초기에는 기술회사를 대표했고 신흥 기술과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선출이 되었다. 왜 그렇게 전 세계 국가들이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미 행정부 산업기관 SEC와 전쟁 중인 리플이라는 회사와 세세세를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플이라는 회사는 소송 중에 가장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오늘 그들은 슬금슬금 CBDC에 대한 데이터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을 그들은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때 살짝 그들은 통화 정책을 완벽하게 바꿀 겁니다. 모두 잠든 후에. 자, 어쨌든 비트 TV의 말대로 리플, XRP는 암호화폐는 CBDC는 비트코인은 흐르고 있습니다. 참 걔네들도 답답하겠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유튜버가 다 눈치를 까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방금 살짝 거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